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FOMC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8일, 19일이 FOMC 회의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뭐 결정이 나오겠죠. 사실 뭐 금리는 아마 동결일 거고요. 미국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일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의사록을 잘 봐야겠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앞으로 금리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생각, 세계 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목요일 날, 6월 20일 날 좀 그 시장을 철렁철렁하게 할 겁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14일이다 보니까 3거래일 남았어요.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상 다음 주 수요일 날이 FOMC 회의 결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외하면은 이제 3거래일 남은 거죠. 아무튼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시장은 옆으로 뭐 방향성이 없습니다. 미국장 방향성이 딱히 없고, 이슈도 뭐 이렇다 할, 아직 뭐 미국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렇다 할 뉴스는 없다 보니까 옆으로 그냥 기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아무튼 좀 옆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매일매일의 흐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어디로 터질 것인가. 지금 현재 4거래일 제 옆으로 기었죠. 다행히 어제 저녁에 아래쪽으로 한번 쏟아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로 일단 빠지진 않겠다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위로 오를 거냐, 그건 이제 오늘 저녁을 봐야겠죠. 일단 아래로 가는 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그 시장이 빨딱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뭐 진정한 방향성은 FOMC 회의가 끝나야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뭐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코멘트를 할 만한 게 없고, 아무튼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잠시 좀 쉬어가다가 요즘에 다시 또 슬슬 불붙기 시작합니다. 10년물 채권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데 잘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싼 고점을 테스트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 싼 고점 혹은 요거까지 봐서 트리플 고점, 3산을 만드느냐 마느냐, 그런 과정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에 이거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왔느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이 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위험자산으로 갈 거냐, 이거를 좀 결정할 만한 하나의 좀 날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쪽은 특별한 일 없고, 어제 국제유가가 좀 올랐어요, 그죠? 어제 오래간만에 국제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4월 말쯤부터 해서 지금 6월 중순까지 약 2달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세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사실 국제유가는 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몇 년째 계속 어쨌든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점 30달러, 40달러 여기 가격대는 굉장히 싼 가격대라고 지금 여러 번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지지선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쯤에 40달러 선에.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좀 오르다가 좀 빠지긴 빠졌어요. 미중 무역 분쟁 불안감 이런 빠졌는데, 요즘 보시면 어쨌든 다시 반등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40달러, 50달러 때는 국제유가가 좀 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올라야 되죠. 만약에 좀 진짜 경제가 과열돼서 오른다고 하면 뭐 80달러, 90달러 정도 강까지는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국제유가 방향성은 일단은 당분간 위쪽으로 봅니다. 아직 뭐 미국 경기가 꺾인 것도 아니고, 조만간 그리고 달러도 약세로 전환되고 나면은 아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할 이유들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어제는 그 유조선 피랍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긴 올랐지만요. 아무튼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반등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제유가가 140, 150달러 뭐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박스권으로 국제유가는 일단 셰일가스, 셰일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다지 재밌는 자산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박스권형 자산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 뭐 미국장 얘기는 그렇고요. 어제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제가 뭐 옵션 매매나 선물 매매를 안 한 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또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움직임들이 참 화려했죠. 어제 장중에 장 막판에 갑자기 지수 급등하면서 막 장대 양봉 나오길래 이거 웬일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또 15분 뒤에 3시 45분에 마감할 때 되니까 또 다 제자리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참 뭐 새옹지 말해드니만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 지지력 지금 굉장히 튼튼합니다. 지지력 굉장히 튼튼해요. 어설프게 하방받다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보시면요, 패턴이 선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지지선을 좀 튼튼하게 좀 잘 다진 케이스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거래일째 기었다가 올라온 거라 사실 지지력이 좀 제법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지력이 제법 돼요. 코스닥도 제법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계급락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조정 나올 때마다 더 좀 주워 담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샀다 팔았다 잘못하면은 다음번엔 폭등이 나올 텐데 다음번에 나올 폭등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참 삼성전자 한번 참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추세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뭐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애매해요. 일단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그죠? 하락 추세는 최소한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 높아지느냐? 고점이 딱히 높아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수렴하는 구간에 와 있고요. 조만간 이제 어떤 추세가 전환될 건데요. 그죠? 여기 있는 빨간색 선 위쪽으로 올라간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고, 이 밑에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물론 삼성전자 하락 추세보다는 앞으로 방향성은 요 위쪽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은 매매하실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가가 지금 여기 어디쯤 와 있어 갖고 이거 한 번쯤 생활비가 없어서 한 번쯤 샀다 팔았다 하려고요. 한 번 샀다 팔면 또 몇 달치 나오니까 저는 대충 여기쯤에서 샀고요. 여기쯤에서 샀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빨간선에 터치하면은 한번 팔 겁니다. 빨간선 터치하면 한번 팔 거고요. 혹시나 빨간선 터치했는데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은 추격 매수. 만약에 빨간선 터치했는데 밀린다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 여기 다시 파란선 터치할 때 매수.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막 단타 매매 이런 걸 솔직히 뭐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자리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자리라고 하면은 요런 의미 있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요런 자리에서 매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빨간선 돌파하고 위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57,500원까지 다음번 목표치 볼 수 있을 거고요. 한 46,000원에서 57,000원까지 목표치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7,000원 전고점에서 한번 팔 겁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큰 자리에서만 좀 베팅합니다. 삼성전자에 관한 얘기 좀 짧게 했고요. 어제 나온 뉴스들 좀 몇 가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없죠. 별다른 건 없어요. 미국 시장 조용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뭐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융기관마다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뭐 이러한 전망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얘기들 막 들으면서 쫄 필요 없고요. 판단은 어쨌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건 스탠리고 골드만삭스고 해봤자 모릅니다. 걔네도 미래는 몰라요. 어제 하여튼 재밌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몇 개 정리해 놓은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 금융쟁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은 이거예요.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이 개장했다. 커창반이
개장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으면 투자하세요. 이거 대박입니다. 주로 이게 어떤 근거는 없어요. 어떤 근거는 없는데, 사실 그 주식은 다 심리적인 거라 갖고 딱히 뭐 물증을 대라 이러면은 물증을 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2000년쯤 IMF 끝나고 나서 코스닥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그때 당시 어떤 기술주에 대한 붐이 굉장히 일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코스닥 지수가 당시에 뭐 몇 배가 올랐죠. 한 대여섯 배 올랐죠. 그래서 3천 가까이 찍었었는데, 이러한 새로 생긴 이런 거래소, 뭐 기술 창업주 전용 주식 시장이다. 더군다나 지금 요즘 미국 시장 주도주가 뭐다? FANG다. 우리나라 주도주는 뭐다? 반도체다. 어떤 반도체나 이런 소프트웨어, IT 이런 쪽이 최근에 어쨌든 주도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걔네가 계속 주도주인데, 중국에서 기술하고 창업주 전용 주식시장인 커창반이 개장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가려는 이 시간에, 하여튼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여러 가지로 좀 솔솔솔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대박의 냄새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000년에 있었던 IT 버블의 메인이, IT 버블의 2019년 판이 코창반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나스닥, 코스닥, 커창반 이런 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 보는 자산에 대한 원래 그 약간 신비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작용해서 아마 굉장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비트코인 올랐던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분. 자, 그렇고요. 어제 그리고 그 국제유가가 오른 이유가 이겁니다. 아베가 이란 방문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유조선하고 노르웨이 유조선인가가 공격을 받았죠. 막 가고 있어요. 진짜 이란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만은 너무 막 나가고 있네요. 아직까지. 그죠? 이란이 좀 막 나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생각해 놓으세요. 우리나라 유조선이 박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 어쨌든 뭐 미국이 이란을 조져버리는데 좀 좋은 이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실은 알 수 없죠. 누가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거, 진행 중이라는 걸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트럼프, 옛날에는 유럽하고 미국이 잘 지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좀 옛날 같은 그런 전통적인 우방이 아니죠. 그죠? 독일 주둔 미국 줄일 것이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 맹비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독일과, 그러니까 유로존과 미국, 그리고 유로존과 러시아, 얘네들의 그 정치적인 관계들을 잘 주목하고 계세요. 러시아가 급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거의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꼴을 보듯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분쟁들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강남 집값 바닥 다졌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된다? 강남 집값 또 폭등한다. 이런 점들 기억해 놓으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증시 수준은 저평가된 조선화학이라고? 야, 이 좀 아니죠. 조선화학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평가된 놈은 평생 저평가되는 거고, 죽어라 그 반도체 파야 됩니다. 죽어라 반도체 파야 돼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오늘 나온 뉴스들 좀 대충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저는 FOMC 회의하고 이번 6월 달에 좀 거는 기대가 큽니다. FOMC 회의하고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죠.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빨리 손 잡았으면 좋겠고, FOMC 회의에서 파월 아저씨가 좀 시원하게 좀 어떤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일주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